지잉, 지잉. 장례식장 안에 울려 퍼지는 기묘한 진동음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후 2시 하늘에서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었죠.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하얀 국화꽃으로 가득한 분향소 앞에는 26명의 조문객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린 것은 다름 아닌 관 속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진동음이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관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 맞아? 조문객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번져나갔습니다. 김도연은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마치 돌처럼 굳어져 있었죠. 32살의 나이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던 그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행복한 신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홀로 남겨진 남편이 되어 아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진동음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정호가 떨리는 손으로 관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게 우리 서연이 핸드폰인가? 55살의 나이에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던 한정호는 평소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이명숙은 이미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두 손을 부르르 떨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53살의 명숙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평생을 딸 서연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눈물이 많고 다정한 성격의 그녀에게 이 상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도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턱선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도연아. 옆에서 최승우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34살의 변호사인 승우는 도연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성적이고 침착한 성격의 그였지만 이 기이한 상황 앞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죠. 진동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조문객들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박지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27살의 간호사인 지민은 한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활발하고 현실적인 성격의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도 비교적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한번 봐볼게요. 지민의 목소리에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떨림이었죠. 명숙이 지민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우리 서연이가 뭔가 남겨놓은 게 있는 건 아닐까? 아마 결혼식 날 찍었던 영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지민의 대답은 어딘지 모르게 얼버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감추고 있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죠.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고 싶지 않다는 듯한 어조였죠. 하지만 도연아,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도 모르잖니.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고. 명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동음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간절히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듯이 말이죠.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가족들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죠. 지민은 계속해서 휴대폰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아. 명숙이 작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그 순간 진동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죠. 하지만 곧이어 다시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도연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보내드려야 해요. 지민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도연 오빠, 혹시 서연이가 우리 모르게 준비해 놓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인사라든지. 아니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민 씨도 그만해 주세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와 고통이 배어 있었습니다. 승우가 도연의 어깨를 더욱 꽉 잡았습니다. 진정해, 도연아.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잖아. 정말 그랬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한서연과 김도연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29살의 초등학교 교사인 서연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죠. 밝고 따뜻한 성격의 그녀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이틀 후 서연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죠. 의사들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습니다. 진동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조문객들조차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거 그냥 꺼내서 끄면 안 되나?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만질 수는 없잖아. 지민이 깊은 숨을 쉬고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서연이가 정말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오빠에게. 그녀의 말에 도연이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지민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간절한 것이 있었죠. 정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일 수도 있잖니. 한 번만 들어보자. 명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딸이 뭔가 남겨놓고 간 건지도 몰라.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향한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진동음이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길게, 더욱 간절하게 들렸죠. 마치 제발 들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장례식 내내 마치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는 고개만 기계적으로 숙일 뿐이었죠. 도연아, 힘내라. 서연이가 하늘에서 지켜볼 거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런 말들이 그의 귀에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진짜 위로가 되지 않는 그저 관례적인 인사말처럼 느껴졌죠.
오후 3시가 되자 조문객들의 수는 더욱 늘어났습니다. 서연의 동료 교사들, 도연의 회사 사람들, 그리고 양가의 친척들까지 모여들었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혹시 무슨 병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도연의 이모인 김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결혼 반대했다니까. 뭔가 수상하다고 했잖아. 겨우 29살인데 갑자기 죽는다는 게 말이 돼? 그녀의 말을 들은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맞아. 뭔가 숨기는 게 있었을 거야. 아니면 스트레스라도 심하게 받았던가. 이런 수군거림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갔습니다. 특히 도연의 사촌 누나인 김미정은 아예 대놓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45살의 미정은 평소에도 남의 일에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처음부터 서연과 도연의 결혼을 못마땅해 했었죠. 도연이 너무 성급했어. 연애한 지 겨우 2년인데 뭘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대? 서연이라는 애도 뭔가 이상했다고. 너무 완벽한 척하지 않았어? 미정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우와 명숙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우리 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명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은 그런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로 나온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네, 저 지민이에요. 지금 장례식장인데. 네, 맞아요. 휴대폰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 오빠는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지민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언가 대답이 들려왔고,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전화를 끊은 지민은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하려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편 장례식장 안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소리도 그렇고 뭔가 석연치 않아. 혹시 서연이가 무슨 비밀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스트레스성 급사? 그런 말들을 듣고 있던 승우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들 하세요.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다운 논리적인 어조였죠. 지금은 서연 씨를 추모하는 자리입니다. 추측과 의심으로 분위기를 흐리는 건 옳지 않아요. 승우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이었죠. 승우야,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가족도 아닌데. 우리는 도연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 게 정상이냐? 미정의 말에 도연이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정을 바라봤죠. 누나.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마치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같았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도연아, 나는. 그만하세요. 도연의 말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서연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그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왜 아무 말도 없이? 도연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이별이었기에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웠죠. 그때 다시 휴대폰 진동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길게, 더 간절하게 들렸죠. 조문객들이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울리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정말 신기하다. 죽은 사람 핸드폰이 저렇게 계속 울리다니. 미정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이제 그만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하잖아. 죽은 사람 핸드폰이 계속 울린다는 게 혹시 뭔가 중요한 메시지라도 있는 건 아닐까? 됐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했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우리도 궁금해.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뭘 남겨놨는지. 혹시나 해서 말인데, 우리 가족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을 수도 있잖니. 맞아요. 우리 딸이 못다 한 말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과 관련된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모든 걸 묻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그냥 놔두세요. 도연의 간절한 부탁에 가족들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승우가 그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렸죠. 알겠어, 도연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때 지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결연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 오빠. 지민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서연이가 오빠한테만 전하고 싶어 했던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꼭 들어줬으면 하는 말이 있다면요? 도연이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절실한 것이 있었죠. 지민 씨, 설마 뭔가 아는 게 있는 건 아니죠?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냥 친구로서 하는 말이에요. 서연이가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했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오빠 걱정만 했어요. 지민의 말에 도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무언가 더 알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기색도 있었죠. 그때 다시 휴대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길고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발 꼭 들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죠.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잖아.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차갑게 거부하고 있었죠. 오후 4시가 되자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휴대폰 진동음이 계속 울리는 가운데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갔죠. 그런데 이때 김미정이 다른 친척들을 모아놓고 본격적인 험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죽는다는 게 말이 돼? 45살의 미정은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어. 옆에 있던 도연의 고모 김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결혼식 때부터 서연이 얼굴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너무 창백하고 뭔가 아픈 것 같더라고.
미정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혹시 병을 숨기고 결혼한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뜻이야? 설마, 설마 자살이라도 한 건 아니겠지? 미정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아닐 거야.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을 거라고. 도연이 불쌍해. 속은 거라고. 이런 말들을 듣고 있던 승우가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모님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고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추측하시는 게 맞습니까? 더구나 유족들이 다 듣고 있는데요. 미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승우야, 너는 가족도 아닌데 뭘 안다고 그래? 우리는 도연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는다는 게 정상이냐고.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승우가 더 말하려 했지만 도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승우야, 됐어. 도연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더 이상 싸울 힘도 없다는 듯 했죠. 그냥 놔둬.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도연아, 내가 너무 순진해서 그래. 여자들은 결혼할 때 숨기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특히 병 같은 거 절대로 말 안 하거든. 결혼은 원래 안 했어야지. 하늘이 벌 준 거야. 미정의 마지막 말이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죠. 충격적이고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명숙이 그 말을 듣고는 비명을 지르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죠. 미정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을 두고 그런 말을? 하지만 미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 결혼 일주일 만에 죽는다는 게 정상이야?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상태로 결혼해서 도연이한테 피해 준 거야. 도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억눌러 왔던 분노가 떠오르기 시작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미정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아,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속은 거야. 그 여자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너무나도 분노했지만 동시에 어디에 그 분노를 쏟아내야 할지 몰라 괴로워했습니다. 누나,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 휴대폰도 계속 울리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던 거 아니야? 혹시 빚이라도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남자라도. 그만해. 도연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그의 외침에 조용해졌죠. 정말로 그만하세요. 서연이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미정을 노려봤죠. 누나가 서연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알기나 해요? 미정이 비웃었습니다. 행복? 일주일 만에 끝난 결혼이 행복이야? 도연아, 정신 차려. 내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 여자가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라고. 그때 지민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누구보다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정이 지민을 쳐다봤습니다. 너도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친구라면서 왜 말 안 했어? 혹시 너도 공범이야? 지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뭐야? 정말 뭔가 알고 있었던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했어? 친구라면서 도연이 불쌍하다고 생각 안 해? 지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서연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거야?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궁지에 몰린 것 같았죠. 저는 정말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길고 간절하게 들렸죠. 마치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이 휴대폰 소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 저것 봐. 죽은 사람 핸드폰이 저렇게 계속 울린다는 게 정상이야? 분명히 뭔가 숨기는 게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저렇게 계속 울리는 거라고.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말 이상하긴 해. 뭔가 메시지라도 있는 건가? 그럼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의심과 추측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정말 서연이가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걸까?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승우가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연아, 그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 서연 씨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도 알잖아.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 계속 울리는 휴대폰, 그리고 지민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휴대폰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실을 밝혀달라고 간청하는 것 같았죠. 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 서연이가 정말로 뭔가 남긴 게 있을 수도 있잖니. 명숙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이 억울할 수도 있어요. 혹시 오해받을 일이라도 있다면. 도연은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연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의심들을 해소하고 싶었죠. 그때 지민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오빠, 서연이가 정말로 오빠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의 열쇠를 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죠. 지민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죠.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지민 씨,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가 나한테 뭔가 말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마치 큰 결심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미정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도연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서연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부탁한 게 있어요. 정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부탁? 우리 서연이가 뭘 부탁했다는 거야? 지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휴대폰 얘기였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도연 오빠한테 보여달라고.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어요. 서연이가 갑자기 저를 불러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휴대폰을 꼭 확인해 달라고. 장례식장 안의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민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무슨 일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지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꼭 부탁한다고만 했어요. 미정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럼 정말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네.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도연이한테는 말 안 했어? 이게 바로 속임수라는 거야. 명숙이 미정을 노려봤습니다. 그만해요. 우리 딸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정우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길 걸 알고 있었던 걸까? 도연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아니야,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한테 뭔가 숨길 이유가 없어. 하지만 지민의 다음 말이 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오빠, 서연이가 그때 울고 있었어요. 정말 많이 울면서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도연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가족들한테 미안하다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했어요? 뭘 미안해 한다는 거예요? 지민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꼭 확인해 달라고. 미정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봐,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다는 게 바로 그 증거라고. 분명히 병을 숨기고 결혼한 거야. 아니면 더 심각한 뭔가가 있었던 거고. 승우가 미정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다른 친척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리 알고도 말 안 했을까? 도연이 불쌍해. 도연은 그 모든 소리들을 들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괴로웠죠. 사랑했던 아내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무슨 일이든 같이 해결할 수 있었잖아. 정우가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이제 정말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 우리 서연이가 뭘 남겨놨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맞아요. 우리 딸의 마지막 부탁이었다면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죠. 만약 정말로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만약 그것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라면, 이번에는 더욱 길고 간절하게 들렸죠.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서연이가 정말로 간절히 부탁했어요. 꼭 확인해 달라고. 그게 서연이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만 확인해 봐. 이렇게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 다들 궁금해하고 있다고. 조문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였죠. 도연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정말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니? 왜 직접 말해주지 않았어?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서연이 휴대폰 비밀번호. 제가 알고 있어요. 서연이가, 서연이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죠.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정말 확인해야 할까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서연이가 그렇게 부탁했어요. 오빠가, 오빠가 꼭 봐야 한다고.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확인해 봅시다. 서연이, 서연이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장례식이 끝나고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조문객들이 돌아간 후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이 장례식장에 남아 있었죠. 도연은 한 구석에 앉아 서연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케이스에 씌워진 휴대폰은 여전히 가끔씩 진동을 울리고 있었죠. 지민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빠, 정말 확인해 보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듯 했죠.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서연이가 그렇게 부탁했다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승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무엇이 나와도 놀라지 마. 준비는 됐어?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죠. 만약 정말로 서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만약 그것이 자신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일이라면, 정우와 명숙도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이가, 우리 서연이가 뭘 남겨뒀을까? 명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이 도연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비밀번호는 오빠 생일이에요. 1월 5일 010501. 도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생일? 왜 내 생일로 했을까? 지민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도 오빠 생일로 바꿨어요. 결혼하고 나서 도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연의 사랑이 이런 작은 것에서도 느껴졌죠. 그는 천천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010 501.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죠.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녹화 앱이었습니다. 최근 녹화된 영상이 하나 있었죠. 파일명은 도연 오빠에게였습니다. 그리고 녹화 날짜는 결혼식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가 오빠를 위해 녹화한 거예요. 하지만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몰라요. 서연이가 혼자 찍었거든요. 도연의 손가락이 재생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간절히 알고 싶었죠.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도 같이 볼 수 있을까? 서연이의 마지막 말이라면. 네, 가족이니까 같이 보시죠. 그는 휴대폰을 조금 더 크게 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죠. 화면이 켜지자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은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죠. 하얀 병원복을 입고 얼굴은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 도연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영상 속에서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마 제가 더 이상 오빠 곁에 없다는 뜻이겠죠.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이 밝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픔이 배어 있었죠. 명숙이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서연아, 우리 서연아. 영상 속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영상으로 말하게 되어서 직접 말해드리지 못해서. 도연이 휴대폰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마치 서연이 진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왜 미안하다는 거야, 서연아? 그가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서연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죠. 오빠, 사실은 제가. 서연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엇이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지민은 이미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병에 걸렸어요. 서연의 말에 장례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시한부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명숙이 비명을 지르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정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도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죠. 아니야. 이건 꿈이야. 서연이가 시한부였다고?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영상 속에서 서연이 눈물 한 방울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죠. 오빠,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가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결혼을 포기할까봐. 도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바보야 서연아. 그런 걸 혼자 견뎠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영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고백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죠.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마침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죠. 영상 속에서 서연이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빠, 저 정말 행복했어요. 오빠랑 만나서, 오빠랑 사랑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도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혼자서 이런 고통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비록 짧더라도 오빠의 진짜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오빠와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명숙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딸아, 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 영상 속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왜 하필 지금이야? 왜 하필 오빠를 만났을 때야? 그런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짧더라도 오빠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기적 같았어요. 아프지 않았다면 오빠의 소중함을 이렇게 깊이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도연이 휴대폰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더 세심하게 봤어야 했는데. 승우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도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서연 씨가 워낙 잘 숨겼던 거야. 영상에서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누군가 제 선택을 비난한다면, 혹시 누군가 제가 오빠를 속였다고 한다면,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습니다. 제발, 제발 제 인생은 제 것이었다고 말해주세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빠와 결혼한 것, 오빠와 함께한 시간들, 모든 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 순간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김미정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했어야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확신이 없었습니다. 영상 속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나니 함부로 비난할 수 없었죠. 서연이 영상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드레스 고르고, 웨딩 사진 찍고, 오빠와 미래를 계획하고, 비록 그 미래가 짧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아, 아빠한테도 말했어야지. 아빠가 뭐라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영상 속에서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아빠,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면 결혼을 반대하실 게 뻔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까봐. 저는 마지막까지 딸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명숙이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보야, 우리 딸. 그런 걸 혼자 어떻게 견뎠어? 영상에서 서연이 잠시 기침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가 얼마나 아팠을지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곧이어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발 저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29년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지만 오빵과 만난 순간부터는 정말 완벽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아. 완벽하지 않았어. 내가 너의 아픔을 몰랐잖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영상 속에서 서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빠는 저한테 최고의 남편이었어요. 매일매일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매일매일 저를 웃게 해주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자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오빠는 모르실 거예요. 지민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비밀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괴로웠을지. 영상에서 서연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빠, 제가 죽는다고 해서 너무 오래 슬퍼하지는 마세요. 언젠가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셔도 돼요. 도연이 격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서연아.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평생 너만. 영상 속에서 서연이 손가락을 흔들었습니다. 안 돼요, 오빠. 저는 오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 안 돼요. 저와의 추억은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시고 새로운 행복을 찾으세요. 그게 저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도연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행복까지 걱정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영상에서 서연이 다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 저를 비난한다면 서연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강해졌습니다. 제발 이렇게 말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서연의 진짜 마음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었죠. 영상 속에서 서연이 깊은 숨을 쉬며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인함이 담겨 있었죠.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어조였죠. 저는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도연이 휴대폰 화면을 부여잡았습니다. 마치 서연을 안아주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서연아, 잘못된 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누군가는 제가 오빠를 속였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제가 이기적이었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순간 김미정이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상 속 서연의 말이 마치 자신을 향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미정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를 향했죠. 비난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제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진짜 사랑을 해보지 못한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루가 혼자 사는 1년보다 소중하다는 걸. 명숙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딸. 엄마가 이해해. 영상 속에서 서연이 갑자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정말 예뻤죠? 드레스도 예뻤고, 화장도 예뻤고, 오빠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아,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이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뻤어. 정말 예뻤어, 서연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죠. 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리고 아빠, 엄마. 제가 떠나고 나면 제발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특히 오빠. 서연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오빠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오빠 때문에 제가 아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빠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요. 도연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죠. 미안해, 서연아. 아니에요, 오빠. 오빤 완벽했어요. 매일 저를 웃게 해주고, 매일 저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때 미정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서연아, 미안해.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모가 잘못 생각했어. 이모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그토록 완강하던 그녀가 사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영상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지막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죠.
아빠, 감사해요. 저를, 저를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셔서 아빠가 자랑스러운 딸이었다고 말해주셔서 정우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더 자랑스럽다. 너는, 너는 아빠의 자랑이야. 평생, 평생 자랑스러운 딸이야. 영상에서 서연이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해주신 모든 것들, 따뜻한, 따뜻한 말들, 맛있는, 맛있는 음식들, 모든 게 제게는 보물이었어요. 명숙이 흐느끼며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엄마의 자랑. 영상 속에서 서연이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그럼, 이제 정말 안녕. 서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모두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자 장례식장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죠.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의심도 원망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그리움뿐이었죠. 도연이 휴대폰을 가슴에 꽉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미안해. 미정이 도연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아, 이모가 잘못했어. 서연이가 정말 좋은 아이였구나. 승우가 도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서연 씨가 너를 정말 사랑했구나. 이런 사랑을 받은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서연이 정말 훌륭한 아이였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해. 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딸,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였어요. 지민이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빠, 서연이가 마지막에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도연 오빠가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오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었다고. 그리고 고마웠다고. 도연이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사랑도 그리고 자부심도 함께 있었죠. 서연의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밤 9시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마지막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가고 이제 정말로 가까운 가족들만 남아 있었죠. 도연은 여전히 서연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또 보며 아내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죠. 오빠가 너무 걱정할까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해요. 서연의 말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도연아, 이제 좀 어때? 마음이 좀 정리됐니? 네. 아버님, 서연이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되니까 슬프기도 하지만 동시에 감사하기도 해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게. 명숙이 도연의 다른 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우리 서연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구나.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고마워. 서연이를 그렇게 사랑해줘서 도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서연이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승우가 그들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서연 씨 말이 맞아.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오히려 서연 씨에게 마지막까지 행복을 선물해 준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 오빠, 서연이가 정말 행복해 했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환하게 웃었어요. 아프면서도 계속 웃었어요. 오빠 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 했어요. 지민 씨,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 옆에 있어줘서 혼자 견디지 않게 해줘서. 아니에요. 저야말로 서연이한테 배운 게 많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용기를 내야 하는지. 그때 김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죠. 도연아,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서연이를 그렇게 오해해서 그런 심한 말을 해서. 괜찮아요, 누나. 누나도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서연이도 이해할 거예요.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변명의 여지가 없어. 나는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 서연이 같은 용기도 없었고 정말 부끄러워. 정우가 미정에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이제 그만해요. 우리 서연이도 미정 씨를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서연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우리 딸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는 아이였어요. 모든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아이였어요. 도연이 서연의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켰습니다. 그리고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죠.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의심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존경만이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죠. 그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서.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언젠가는 다시 행복해질게. 너와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게. 도연이 사진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안녕. 내 사랑.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기다려줘. 가족들이 모두 도연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함께 서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죠. 서연아, 사랑한다.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밤 10시 장례식장에 마지막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있었죠. 한서연은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것이죠. 도연이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켰습니다. 화면에는 서연이 설정해 놓은 배경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결혼 사진이었죠. 행복하자, 오빠. 사진 아래에 적힌 서연의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응, 행복하자, 서연아.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사랑해. 바깥에서는 가을비가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마치 서연이 하늘에서 미소 지으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죠. 한서연의 사랑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짧았지만 완벽했던 그녀의 인생이 모든 사람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서연은 자신의 삶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